아우이홈 우이아흥 우이아흥 오늘은 이 앞전 시간에 이어 천간의 마지막 설명을 드리는 천간의 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지의 동물, 자축인묘의 동물에 익숙해져 있어서 천간을 동물로 말하는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천간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동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천간의 동물에는 이제 10마리가 되겠죠. 이제 그래서 이제 갑은 여우, 아주 재치 넘치고 영리하고 아주 참 민첩하고 날쌘 그 여우를 뜻합니다. 그리고 항상 탐심이 많은, 남의 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뜻도 있죠. 그래서 여우를 뜻합니다. 그 다음에 을은 담비, 우리가 담비 그러면 모피로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 담비가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순한 동물은 아닙니다. 아주 공격적이고 때로는 또 아주 과감하고 그런 동물이죠. 그래서 을은 담비로 담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병은 사슴입니다. 사슴은 순하게 보이고 참 활동적이지만 또 뿔이 얼마나 멋있습니까? 그 순놈의 뿔은 그러나 다소 공격적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정은 노루에 속합니다. 노루, 민첩하고 날렵하고 용감한 노루. 무는 천지인으로 갈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늘의 시간, 근데 때때의 시간이 있겠죠. 시간이 하늘의 시간일 때에는 독수리로 나타내고 또 위험이 있고 또 하늘을 제압하는 제왕 아닙니까? 하늘의 제왕. 땅에서는 개입니다. 개. 사실 우리가 많은 개들을 키우면서 참 친하게 사람과 친화적으로 돼 있지만 실상의 그 야생의 개는 아주 공격적이고 사납습니다. 그래서 땅에서는 개다. 그러면 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? 물에서는 가재다. 가재는 항상 제압하는 성질도 있지만 그 가재 5점이다. 그래서 물에서는 가재다. 항상 참 깨끗하게 주위를 청소하고 그러나 공격과 방어에 아주 능하죠.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는 오리입니다. 오리. 글자의 생긴 모양도 사람의 몸과 비슷하고 또 오리 그 형상과 비슷하게 보이죠. 그러나 오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할 일 다 한다.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떠 있으면 사람들은 참 평화롭다, 보기 좋다,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실상 보면은 그 발밑에서는 얼마나 그 발이 고생을 하겠어요.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한다.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이 기자는 그래서 오리를 뜻합니다. 경은 까치입니다. 까치. 경은 자신의 힘이 넘쳐서 장난이 심하고
짓궂고 또 무리를 지으면 아주 또 사나운 또 새가 됩니다. 그래서 경금은 까치에 속합니다. 그럼 신금은 무엇이냐? 꿩입니다. 꿩. 꿩. 네. 꿩은 민첩하고 달래잖아요. 그 대신에 장꽁 보세요. 털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? 그만큼 신금은 사람에게도 귀하게 보이는 보석인 것과 마찬가지로 꿩이 깃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금은 앞으로 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임은 제비입니다. 제비. 제비. 아주 날쌔고 멀리까지 날며 항상 신사입니다. 신사. 힘이 들어도 여유가 있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? 수천리 길을 날아와도 참 도도한 제비의 그 기상을 보세요. 그러니까 남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동물이 이 제비라서 임수는 제비로 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는 이건 박쥐입니다. 박쥐는 여기 박쥐 복자입니다. 즉 박쥐는 밤과 낮이 바뀌었어요. 또 그리고 봉사예요. 그래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얼마나 잘 날아다녀요? 그만큼 영리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업성, 어떤 계획성, 이 머리, 이 두뇌 회전, 이게 빠르다는 얘기죠. 그래서 천간에도 각각의 배속되어지는 동물이 있다. 그것을 말씀드립니다. 자, 다시 정리하면 갑은 여우, 을은 담비, 병은 사슴, 정은 노루, 무는 독수리, 개, 가재다. 그 다음에 기는 오리, 경은 까치, 신은 꿩, 임은 제비, 개는 박쥐에 속한다. 이렇게 하고, 제가 이제 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계신데, 그 지인의 이 형상이 약간 좀 이 등이 굽은 듯하신 제가 아시는 좀 지인분이 계신데, 우리가 항상 그분을 부를 때 거북이 형님이라는 얘기를 하지요. 그분한테는. 그분이 이제 저랑 가끔 절친해서 가끔 오다가도 하는데, 그러니 집에 한 번을 갔더니 은으로 만든 담뱃대가 꽤 많더라고요. 묶음으로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죠. 아니, 형님 어떻게 이 담뱃대가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떤 물건입니까? 그랬더니 자신의 조부님이 쓰시던 물건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담뱃대가 담고 있는 사연에 대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걸 한번 이제 여기다 옮겨봅니다. 이제 조부님은 이제 어린 시절에 일찍 부친을 여의고 할어머니하고 살게 되면서 너무 가난했답니다. 너무 가난해. 참 거의 문전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참 굶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. 물론 시대적으로도 한 100년 전의 얘기니까. 그런데 이제 그 조부님을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, 그 조부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어서 그분을 형님하고 따랐답니다. 이제 그분이 이제 이름이 장호라고 하시는 분인데, 그 장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참 부잣집 아들이니까 당시에 먹을 거라든가 일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.
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참 근근히 이제 생활할 수가 있었고, 조부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힘 좀 쓴다 그러면 가서 일하면서 어떻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조금 생기면 옛날에 이제 그 고리대금업 장리변이라 그러죠. 그걸 해가지고 참 서서히 힘을 피면서 이 조부님 돈을 모았답니다. 모아가지고 참 아주 20대가 넘어 30대가 다 가까울 때는 근동에서는 꽤 참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이제 조부님이 장가를 가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아이 자식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. 한뭐 길게는 한 2년, 뭐 짧게는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그 자식들을 내리 한 셋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조부님이 이거 왜 이런가, 왜 이런가 이렇게 이제 좀 낙담을 하고 그날도 셋째를 낳아서 이제 참 이렇게 그 키우다가 이 원인 모를 병으로 이제 참 자식을 잃게 되는 날인데 그날도 참 뭐 남자들이 뭐 뭘로 풀겠어요? 그냥 막걸리 한 잔, 술 한 잔에 술로 푸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장호영이라는 분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뭐 전국을 떠돌거나 유람하면서 그 생활을 하시면서 도인들이나 뭐 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그참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참 어찌 보면 도에 아주 깊숙이 참 관여 좋아서 참 쫓아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날도 마침 장호영이 이제 참 몇 달 만에 이제 집에 왔다 하는 연락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참 본인의 슬픔을 누르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장호영을 보는데 장호영이 마침 그날은 이제 참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오셨나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조부님이 형님 여만여만해서 내가 참 오늘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셋째도 낳았는데 그냥 참 보냈습니다. 그래? 그럼 우리 나랑 같이 오신 스님이 참 아주 역학 분야나 이런 부분에는 아주 도인이시니까 한번 그분한테 물어보자고.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한테 부탁을 드리죠. 스님, 이 동생이 이거 참 이러저러해서 이런 처지가 되는데 좀 스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? 스님이 막 손살을 치시면서 안 돼, 저 사람은 안 돼. 그래서 저분이 생각하실 때 시골에서 초래 산다고 뭐 복채도 안 넣고 공짜로 뭐 이렇게 뭐 보는 걸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죠. 그래서 여보시오, 내가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, 그래 내 그 사정을 좀 속시원히 좀 얘기를 해주셔.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나 보죠. 하니까 스님이 너무 냄새가 나, 더러운 냄새가 아주 쩐내가 나, 쩔어. 그 말은 뭐예요? 너무나 돈만 밝히고 돈에 대해서 아주 그 인색한 것이 아주 어떤 것을 이제 스님이 그 간파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참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참그 장호형이 이제 증관해서 부탁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. 세상에는 인간 말종이 하는 짓이 고리대금업인데 당신이 그 고리대금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는 잘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돈이야 들어오겠지만 하늘에서 점져주는 자식들이야 하늘에서 제대로 키워주겠느냐 하니 지금 하는 그 일을 다 버리고 또 우리 호교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저 한양 동쪽으로 나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그때 사실은 내가 김포 지역인데 말하자면 한양이 서쪽 지역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제 그 조부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그냥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
참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다 비탄감 해주고, 또 혹여 또 이 땅이라든가 이 뭐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욕심 자나게 거둬들인 재산이 있으면 싹 돌려주고, 참 재산을 갖다가 거의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지금은 서울 동쪽이니까 장이동 쪽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사시는 데가 이제 원토거리니까요. 네. 그래서 이제 장이동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방생을 하게 되죠. 이 조부님이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을 좀 삭감해 달라듯이 일본어다. 방생을 하면 좀 좋은 일이 있다. 참 스님이 그러셨는지. 당시에 보면은 뭡니까 조선 호텔에서 키우던 그 앵무새를 사서 방생했다고 해요. 당시 조선 호텔 같은 게 참 좋은 호텔이고, 또 거기서 키우는 앵무새라면 꽤 값이 비쌌을 텐데 그 새를 사서 방생해 줬답니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씩 웃어요, 이 형님이. 그래서 이제 장유동 와가지고 뭐 할 일 있어요? 그래서 조부님이 이제 참 솜씨는 좀 서툴지만 이 갓, 머리에 쓴 당시의 갓, 이것을 헌 갓을 사서 이제 좀 수리해서 파는 그 일로 근근히 이제 연명하시고, 또 이제 자기가 조금 농토 장만에 농사 지으시면서 사셨는데, 그 후로 자식을 5분을 하셨답니다. 근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 참 5 형제간들을 다 키워내셨다고 하면서, 이제 조부님의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할 때에 다른 건 다 정리했는데 그 담뱃대 은으로 만든 담뱃대가 한 묶음 있는 것, 그것이 그냥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. 그래가지고 그냥 한쪽에다 뒀던 것이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참 눈에 끌려서 참 나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보따리에 끌어놓는 과정이 되죠.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땅의 덕, 지덕, 땅에서 베푸는 것으로 먹고는 살지만 사람의 명은, 천덕, 하늘에서 내리는 덕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. 조부님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, 에이 뭐 그 얘기는 한두 번 들었어. 그러고 말았다면은 참 거불경이 생겨났겠어요. 그러나 조부님이 결심을 하시고,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행동으로 바로 옮겼잖아요. 모든 것은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. 하늘에 들여진 문자인 십천간, 10천간, 10개는 계신데 10천간이라 그러는데, 10천간이 품고 있는 뜻을 제대로 담아 품으시면 하늘에서 큰 천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,